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조금 전에 이 소수 진보 정당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었는데 거대 양당의 논객들이 등장을 하셨어요. 자, 현근택 변호사께서 꼽으신 주제, 야, 일부에서도 얘기하면서 참 육모방망이와 멍멍소리 무슨 뜻입니까? 아, 이걸 멍멍소리라 그랬구나. 아, 이게 금지 용어예요. 잘 몰랐어요. 금지 용어는 아니지만 네. 불편한 표현이잖아요. 육모방망이. 최근 뜨겁죠. 원래 이 싸움 구경이 재밌습니다. 원래 다른 집 싸움 구경이 재밌거든요. 오랜만에 되게 즐거우시네요. 아니 3개월 만에 되게 환하게 웃으세요 지금. 그동안은 표정이 좀 침침했는데. 네, 아시겠지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간 사이에 네.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뭘 했는지보다 지금 국내 정치적인 이슈에 뭐 했는지가 더 관심 받고 있죠. 같은 당 중진 의원하고 싸우고 있어요. 정진석 의원하고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결투를 하는 거죠. 당권을 두고 결투하는데 결투다. 온갖 용어들이 나오는데 뭐 육모방망이 아시겠지만 예전에 정진석 의원이 뭐 한 번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그 선물을 제가 진짜 받은 건지 아니면 샀는지 달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연히 일치치고는. 당대표 얘기를 좀 믿으세요. 선물 그래요? 받으셨다고 선물 받은 했잖아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엄청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철퇴처럼 생겨가지고 그걸 맞으면 굉장히 아플 것 같던데 아무튼. 쓰면은 폭행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육성으로 오간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죠.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당연히 겨냥했죠, 그거는. 아니, 그리고 이게 뭐 비꼬는,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제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사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더 당의 분란이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제가 항상 저는 풍자 아니면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네. 진짜 비꼬는 게 아니라 한번 진짜 팩트로 한번 전부 다 지적해 볼까요? 일단 두 분이 나오는데 일단은 다 이준석 대표와 아주 가까운 분들이 그러니까 최재형 위원장, 천하람 위원으로 보면은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당내 정치에 있어가지고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어떻고 뭐 선배로 어떻고 이런 얘기 할 거면요. 앞으로 나이 순을 뽑죠. 당대표도 그렇고. 네, 처음에 나왔던 정진석 의원의 목소리는 2017년 5월에 있었던 거니까 이번 설전은 아니고 육모방망이 설명이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이 설전 내부적 시각으로 보고 있나요? 정진석 의원이 쪼잔한 거죠. 지금 지금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좀 당대표 나가기 위해서 인지도를 좀 넓히고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윤핵관들은 이준석 대표 마음에 안 들어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윤리위원회에서 좀 제대로 징계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진 의원이면 중진 의원답게 당의 뭐 분란과 뭐 갈등과 또 당 대표가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일과 행동을 하면 좀 귀국해서 좀 조용히 좀 이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맞지. 당 대표가 외국 나가 있는데 이런 식의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창피 주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것은 중진 의원답지 않다. 다른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미가 있다. 중진스럽지 않다. 쪼잔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이 원조 윤핵관들의 이준석 견제 쫓아내기냐, 찍어내는 거냐. 근데 이 윤심 없는 윤핵관의 움직임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강 건너 불구경 어떻게 이거 진단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윤심 당연히. 있다?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아니 하필이면 우크라이나 갔을 때 얘기한 걸 보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정진석 부의장은 외국 갔으니까 내가 한마디 해도 조용히 있겠지. 이준석 대표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죠. 국내 정치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당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당권이라는 건 어찌 보면 이제 기반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반이기 때문에 뭐 당과 당정 간의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불편한 거죠. 우리 다 알잖아요. 대선 때 계속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사이 그렇게 안 좋았잖아요. 임시 봉합해 놓은 거였거든요. 네네. 그게 결국은 터진 건데 어찌 보면 뭐 정진석 부의장 아시겠지만 뭐 윤핵관은 알려져 있고 다음에 뭐 당대표 나올 거라고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빨리 몰아내야 징계해서 빨리 몰아내야 그다음에 뭐 비대위로 가든지 전당대회를 해서 당권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내년 6월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임기 전에 빨리 나가라 이 말이죠. 자, 윤심 실렸다.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시네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은 단결해서 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못 건들죠. 그런데 대통령들은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라도 그렇게 해요. 네. 당대표 중심으로 좀 당을 뭉쳐달라. 예. 이제 그런 사인이나 얘기를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엔 이제 일단 우리가 옛날 대선 과정 중에서 이준석 대표가 우리 후보를 상당히 괴롭혔으니 저 사람하고는 같이 정치적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불편하다. 힘들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쫓아내자. 내가 깃발을 들겠다. 따라와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윤핵관 하면은 여러 명이 등장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이죠. 정진석 의원 원조 윤핵관 맞습니까? 그렇죠. 당시 처음으로 만약 그 정진석 의원이 윤석열 총장, 윤석열 검사 정치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상당히 좀 그쪽과 연루돼 있지 않았을까. 돌고래와 멸치 비유가 있었죠 그때. 그렇기 기억나네요. 때문에 초기 멤버라고 볼 수밖에 없죠. 초기 멤버다.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충청도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정진석 의원은 또 충청도의 대표적인 윤핵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중을 반영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진석 의원이 정치 선배 조언을 개의 목소리 취급을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좀 이렇게 분란 일으키고 예의 없는 그렇게 해석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영삼 대통령 어록을 끌어왔다 하지만 그래도 앞에를 잘라내고 말했죠. 기차는 간다. 가로 열고 닫고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좀 당대표답게 좀 묵직하게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격을 해도 참 옳은 말로 공격을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근데 단어 선택의 부적절성 때문에 저거 맞아. 너무 격하게 들리니까. 맥락은 맞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에요. 24일 징계위가 있잖아요. 징계위에서 일단 최소 당원권 정지 이상. 당원권 정지하면은 어떤 당원이 아닌데 당대표일 그렇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징계를 앞두고 있어 굉장히 이제 곤란한 입장 코너에 몰렸었는데 정진석 부회장이 공격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구도로 가면 선거도 2번 이겼고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중간에 당대표 몰아내야 돼?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명분 싸움에서는 이준석 대표 유리해요. 근데 이거를 징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싸움으로 갔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불리해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성납받지 않았겠느냐, 왜 증거를 인멸을 했겠냐. 그 싸움으로 갔으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불리한데 지금은 선거 이기고 임기 있는 당대표 몰아내려고 한다? 찬성 반대. 그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싸움 걸어줘서 아마 이준석 대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좀 더 하겠습니다. 아니 대선을 이기고 지방선거를 이긴 당대표를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네 뜻에 안 따라준다고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교수님조차도 벌써 이제 이준석 대표 편으로 들어섰잖아요. 그렇게 지금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소수의 의견. 근데 이게 24일이 이제 관심인 것이 어제도 정미경 최고위원이 나와서 측근으로 분류가 됐는데 나 분당 의뢰 당협위원장 맞는데 공모에 공채해서 된 거고 서초했을 땐 떨어졌고 그럼 그때는 이준석이 왜 안 도와주고 이번에 도와줬다는 거냐? 억울하다. 그런데 징계위에 대해서 지금 이 성접대 의혹이 징계위 깜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의도 정보통 여의도의 007 장 교수님 징계위 첩보 풀어주시죠. 징계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를 당원권 정지 이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대요. 강하게 하겠다. 특히 회의를 6월 24일 개최하겠다라는 의지가 이항희 윤리위원장은 강하고 대부분 거의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만장일치의 윤리위원들이 이것은 징계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표명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24일 날 징계위가 원래대로 열리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까지는 분위기는. 근데 이제 이렇대요. 한쪽에서는
징계해야 돼. 이거 징계해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있고 한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징계감이야. 이거 징계하면 안 된다고 네. 윤리위원장, 윤리위원들에게 상당히 양쪽에서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수사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당 외에서 네. 유튜브가 이제 처음에 네. 제기한 네. 의혹이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팩트 체크잖아요. 그럼 징계를 한다면 네. 조사해 보니 이것은 사실이다. 아니요, 그거를 판단하겠다는 건 아니죠. 네네. 그냥 경찰에서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성접대 뭐 이런 부분이 뭐 진실이냐 아니냐 그거를 윤리 차원에서는 그게 확인 안 됐는데 확인이 안 징계할 수 있을까요? 되는데 왜 가서 왜 가서? 한밤중에 만나서 녹취를 당하고 녹취록이 풀어지고 또 왜 7억 각서를 써줘가지고 네네. 이런 식으로 왜 당 대표로서의 품위를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를 품위 유지. 왜 위반했느냐. 사실이건 아니건. 근데 그것이 뭐 당원권 정지권까지 갈 일인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접대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는 저희는 아직 알 수는 없죠. 흉흉한 네. 소문은 많아요. 여러 가지로 네네. 뭐 사실이다 아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윤리위원회가 대표를 징계하겠다는 것 자체는 자체의 윤리위원회 판단이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적인 입김이다.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당원권 정지가 되면 당대표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이 그렇죠. 아닌데 대표를 할 수가 정지죠. 없죠. 출당이 아니고 정지니까 이제 기간을 두고 정지니까 당원으로서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기간 동안만. 당대표의 나가야 이제 직무도 정지되고.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근데 이 여기서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이준석 그 쪽에서 이게 아직 경찰 수사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징계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저는 실패라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 정당의 징계라는 게 네네.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대부분 민주당에서 문제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맨날 그랬잖아요. 징계해라 왜 징계해라 그러면 민주당에서 아이고 뭐 수사 결과 안 나왔습니다 네네. 이랬거든요. 그럼 그거랑 뭔 상관이냐 이랬거든요 맨날. 근데 본인 스스로 그 프레임에 갇히면 안 돼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처럼 아니 선거도 이겼는데 당대표를 쫓아내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권력 다툼에서 내가 쫓겨나는 거 아니냐. 요 프레임으로 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돌아와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세게 붙을 텐데 네. 결국은 그러면 아마 2030 뭐 남성들이라든지 젊은 층들의 지지층. 힘을 그렇죠. 그걸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구도로 가서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유리하다.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현실적으로 방어막은 두 개가 있죠. 네. 하나는 갔다 와서 우크라이나 다녀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우크라이나 갔더니 이런 약속했고요. 논의했습니다. 이런 걸 원합니다. 내일 만나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 어떡합니까. 저 윤핵관들 좀 자제시켜 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고. 윤심에 직접 호소한다. 네. 그리고 당 윤리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을 해요. 해임할 수도 당규 규정에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어떠한 건을 갖고 이건 윤리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 윤리위를 해체한다. 윤리위원장을 해임하는 거죠. 네. 그런 극단적인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자 현 변호사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민주당은 지금 이준석 대표의 토사구팽 좋아하는 입장 아닙니까? 아니 너무 바라는 입장. 즐거워하세요. 진짜 저렇게 웃음을 난 거는 짓고. 이제 어찌 보면 뭐 보는 쪽이니까 그렇긴 네네. 한데 이준석 대표 민주당에서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 나오길 바라죠. 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구조상 나올 수 없는 지난해 거거든요. 굉장히 부러워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뭐 말도 많고 분란도 많지만 어쨌든 젊은 2030 남성들의 지지를 끌어온 건 맞아요. 네. 그게 뭐 현재도 어쨌든 당원도 많이 늘었고 그러면서 본다 그러면 토사구팽 당하면 민주당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죠. 좋아하지 않을까? 좋아할 건 아니죠. 그러면 그런데 저는 조금 기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작년에 당대표가 되면서 국민의힘은 젊은 분들 중도층으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고 맞아요. 네. 대선과 지방선거 때 지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윤핵관들이 예를 들면 정진석 이런 분들이 당대표가 되면 과연 그분들이 계속 지지를 할 것이냐. 쫓아내는 것도 잘못됐고 정진석 의원이 살아온 삶이 과연 20, 30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삶이냐.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회의적이다. 그러면 총선 이런 선거 치르기가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크게 봤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임기 채운다. 내년 6월까지. 절반 됐고 1년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1년 내내 흔들었다.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살짝 가려진 인물이 최근에 원내 입성한 안철수. 안 의원. 자, 지금 어떤 거냐면 요즘에 검찰 인사 논란, 검사가 왜 이렇게 많으냐, 뭐 등등의 인사권자 권한이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 인사를 옹호하는 발언도 했고, 네.
지금 당권에 대해서 언급한 바 없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열어놨죠 어쨌든.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싸우다가 어쨌든 당대표 나가면 그다음에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핵관이 대신 싸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어쨌든 당에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윤심도 좀 얻고 싶고 그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공동정부 지분은 있다고 하지만 뭐 총리도 안 줬고 장관 추천하는 사람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궐선거 공천권 졌으니까 됐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됐다. 그다음에 알아서 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핵관이나 이런 분들이 안철수를 당대표로 해서 본인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안철수 대표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근데 국민의힘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이든 아니면 뭐 나중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알 거예요. 안철수 쪽에 줄 서서 나중에 공천 받을 수 있을까? 자,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안철수한테 힘이 붙겠어요? 제가 보기에 붙을 수 없는 거죠. 내부 상황을 이제 장 교수님이 체크해 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싸가지라고 막 얘기 나오고 싸가지요? 또 뭐 개의 소리에 뭐 또 꼰대도 등장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안철수 의원은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싸우다 나가 떨어지면 당권 주석합니까?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현 변호사님 의견에 동조를 그래요? 하는데 지금 납작 엎드려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코도 맞추고 네네네. 윤핵관들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발언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정진석 의원이 저렇게 깃발 들고 나선 것은 우리는 안철수한테 안 주고 우리 윤핵관들이 당을 직할 통치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냥 분당 갑에서 배지 달아줬으면 우리가 대선 때 단일화해가지고 선거 해줄 이기는 데 만큼 도움 해줬다? 준 것에 대한 은혜는 갚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당에서 자리 잡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흥미진진한 진단을 듣고 있는데 다음 이슈도 있습니다. 이번엔 또 야당 민주당 가봐야죠. 장성철 교수님이 꼽으신 키워드. 우상호 비대위의 한계. 뭔가요? 우상호 비대위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요? 결국에는 8월달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실무기구에 불과하다. 네네. 본인들이 거창하게 얘기했던 혁신형 비대위 이것은 그냥 말의 성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어요. 비대위가 권한을 가지려면 어쨌든 사람을 자를 수 있어야 돼요. 네네. 공천권을 갖고 누구를 자른다, 누구를 공천을 한다 이래야 힘이 실리는데 이거는 그러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대위고 그렇죠. 기간도 2달밖에 안 돼요. 그냥 전당대회 2달 동안 뭐를 혁신을 합니까? 그리고 우상호 비대위원장 지난 대선 때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 선거 패배의 실무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본인이 선거 패배의 실무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대선 패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나간다 그러면 대선 패배의 당사자고 지방선거 패배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큰 책임이 있는 분이 당대표를 나가요. 그분 눈치 안 보겠어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대선 지선 백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거를 신랄하게 낼 수 분석 평가할 수 있겠느냐? 있겠어요. 안 돼요. 그냥 글렀어요. 혁신 안 되고 아유. 그냥 단순한 준비기구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현 변호사님.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또 있어. 비대위원들 면면을 보세요. 네. 좀 외부에 뭐 3명 정도 이미 룸은 남겨놨지만 네. 지금 있는 분들 보면 당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초선, 재선, 3선 대표들이죠. 네. 예를 들면 또 박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 부산시 선거대책위원장이었어요. 부산시 이번에 싹쓸이 당했잖아요. 네. 그 책임이 있는 분. 그리고 여러 가지 구설수도 오르고 공직선거법 위반해가지고 80만 원 벌금 받은 분이에요. 이런 분이 혁신을 하겠다? 누가 믿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혁신이에요. 어떡합니까? 맞죠? 제가 동의합니다. 네. 에? 동의해요. 그냥 간단하네요. 관리형이 관리형 막죠. 지금 뭐 하나도 안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비대위가 최소한 저는 그냥 뭐 어려우면 그냥 국민의힘 따라만 해도 된다. 전당대회 룰도 그냥 따라하면 되고 당원도 그렇고 아니 그 정도만 해도 돼요. 현 변호사님의 발언이 오늘 되게 혁신적이네요. 아니 저는 맨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맨날 하시는 얘기예요. 전대 룰은요. 국민의힘이 훨씬 더 민주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은 요즘 덜 민주당 이러고 있어요. 덜 민주당. 아이고. 제가 보기 덜 민주당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고. 기득권 유지에 딱 맞게 돼 있어요. 네. 컷오프는 중앙위에서 하죠. 대의원 지금 한 표가 60표가 아니라 당원이 늘어나가지고요. 지금 대의원 한 표가 거의 당원 80표, 90표 가치가 있어요. 네네. 그럼 말이 안 돼. 대의원은 지역위원장 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당에 나오는 당대표들은 지역위원장이나 아니면 현역 의원들을 잘 보이려고 뭐 술 마시고 만나러 다녀요.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되려면요. 국민의 지지 받아야 되고 당원 지지 받아야 되잖아요. 당원 만나러 다녀요. 그럼 우리 당 분들은 개파 수장이나
지역위원장 현역 의원 만나러 다녀요. 네. 그래갖고 어떻게 당이 혁신이 되겠어요? 불가능해요 지금. 야, 이 신랄한 비판에 전 센 반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동의합니다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우상호 비대위에서 룰을 바꿀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엿보여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대의원 안 45% 바꾼대요? 권리당원 40% 네. 이걸 안 바꾸면은요. 이거는 뭘 가지고 바로 혁신하겠다. 그 대목입니다. 자, 오늘 아침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 이준석 같은 대표가 나올 수 없는 구조 아니냐. 전당대회를 변경을 해야 한다. 자, 근데 지금 현 변호사님도 여기 동의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의혹이 하나 있어요. 의구심이. 이거 이재명 대표 시키려고 룰 바꾸자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또 지금 이게 개파로 항상 나오니까.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당원들은 제가 보기엔 잘 몰랐을 텐데 지금 이제 뭐 알게 됐어요. 네. 아, 우리 당이 굉장히 민주당이 굉장히 어찌 보면 폐쇄적이다. 네. 아, 기득권 유지바로 돼 있다. 그래서 당원들은 대부분 바뀌를 원해요. 아, 다수니까? 근데 당내 당원들은 그러죠. 네. 근데 현역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개파 수장이라든지 기득권 있는 사람들은 절대 바꾸기 원하지 않죠. 네. 근데 항상 딜레마가 그거예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바꾸면 특정 지지자에게 유불리가 된다. 그럼 그 전에 장경태 의원이 막 혁신안도 만들었어요. 근데 네.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전당대회 멀었는데 뭐 나중에 하지 뭐 네. 이렇게 넘어가요. 밀어놓고. 근데 전당대회 앞두면은 아니 전당대회 앞두고 룰 바꾸면 안 돼. 누구 유불리 되잖아. 네, 네. 근데 이거를 유불리로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비교를 국민의힘하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당원과 여론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지도부가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민주당은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보기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아마 중앙위에서 일단 컷오프 될 거예요. 컷오프. 일단 출마를 네. 못해요. 그다음에 대의원 한 표가 60표, 뭐 70표 같이 있으면 대의원이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의원을 어떻게 잡아요? 현역 의원. 근데 이준석 대표 지난번에 보면 알겠지만 현역 의원 중에 이준석 대표 따라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네. 아무도 없었잖아요. 하태경. 한 명 정도 있었어. 한 명. 김철근 뭐 두세 명만 가고 혼자 운동하러 다녔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당원들의 젊은 당원들의 지지, 국민의 지지로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다 나경원 대표 쪽에 다 줄 섰잖아요. 그때는 당심이 민심을 따랐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 했죠. 왔으면은 본선에서도 안 돼요. 예선에 컷오프고 본선 통과 나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예, 오늘 뭐 이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좀 이준석 대표 추앙 방송으로 흐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의심을 저희 이 PD님이 제기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핵심 쟁점이 그거죠. 이재명 책임론 지금 이 반명이냐 친명이냐 이 격돌인데 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육성 듣고 오겠습니다. 당이 원하기는 무슨 당이 원해요. 다 아는 걸. 세상이 다 아는 걸 가지고 자꾸 그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그만하라고 그래요. 전 좀 길게 보고 당분간 좀 이제 원내 처음 들어왔으니까 네. 길게 내다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대통령 선거 떨어지자마자 이러는 후보는 처음 보잖아요. 자, 룰 변경, 이 민주당의 시스템 혁신 이게 되려면 먼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제일 뜨거운 쟁점입니다. 유인태 사무총장뿐 아니고 홍영표 의원 당의원에서 출마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80%가 반대했다. 김종민 의원도 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막 던집니다. 방송에서. 네. 자, 사실은 현 변호사님 사실은 네. 뭐예요? 저도 모르죠 뭐.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좀 두고 계세요? 아니 난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하지 않다? 정치인이라는 게 본인이 원할 수도 있고 뭐 당이 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뭐 홍영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아마 뭐 친문 주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실패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검찰총장 한 분이 대통령 됐고 감사원장 하던 분이 대선 주자 갔다가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상대당에서. 인사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했죠. 가장 큰 거는 정치 실패예요. 결국은 정권 재창출 실패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치로서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주류에 있던 분들이 소위 말하는 친문 주류란 말이죠.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사실 정권 재창출을 성공했어. 그럼 당연히 나와야죠, 그분들이. 근데 실패한 정부를 어쨌든 줄에 섰던 분들이 하겠다. 난 안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얘기 나오는 분들은 386 대표이사인 분이에요.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386 물러가라고 지금 다들 당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386은 옛날 얘기고 586. 586. 어쨌든 86주자. 686. 86주자. 이분들이 또 나오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당을 혁신하고 뭔가 바꿀 수 있는 분이 이재명 의원밖에 없어요. 이재명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예를 들어서 뭐 보궐선거에 왜 나왔냐, 뭐 선거 패배 원인냐, 그거는 과거 얘기예요. 당이 발전을 하려면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가려면 개혁과 혁신을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같은 30대 뭐 젊은 청년 정신 나와서 민주당 확 바꾸겠다. 네. 그리고 지지 받는 사람이 나오려면
이 룰부터 바꿔야 돼. 근데 룰이 안 돼. 바꾸는 불가능해요. 그럼 뭐 방법이 없어요, 제가. 자, 친문의 실패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장 교수님, 이재명 의원 나옵니까? 나와야 됩니까? 이게 가능성과 당위성을 봐야 되는데 가능성과 당위성. 가능성은 나올 가능성이 99%다. 근데 나오지 않는 것이 훨씬 본인에게 좋다.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정치는 계산에서는 큰 정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국민들은 그 정치인을 보다 더 크게 쓰거든요. 네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대선에 패배했는데 바로 갑옷을 입기 위해서 개항을 해 나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요. 그리고 전당대회 나가서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가 돼서 2024년도에 내가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해서 그 힘을 갖고 내가 2027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정치적인 로드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철저한 계산이죠. 과연 이러한 과정 중에서 국민들이 감동할까요? 차라리 저 이번에 당대표직에 불출마 선언합니다. 당이 살고 민주당이 살고 그리고 진보 진영이 사는데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저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정말 당을 제대로 혁신하고 당을 국민의 사랑으로 받는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많은 경쟁을 해 주십시오. 저는 철저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보다 더 큰 역할을 당에서 할 수 있을 텐데 본인이 그 당권이라는 조그마한 권력을 놓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 의원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는 재밌는 게요. 안철수 의원이나 이재명 후보랑 똑같아요. 보궐선거 나니까 어쨌든 출마했고 가능성이 있는데 당선됐고 네. 그다음에 뻔해요. 그다음에 당대표 노릴 거고 당대표 된 다음에 그다음에 어쨌든 공천권이든 뭔가 개혁을 해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차이가 있으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본선까지 갔다는 거고 안철수 후보까지 본선까지 안 가고 단일화.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앞으로 로드맵은 똑같아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한테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 그렇죠. 안 될 가능성이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근데 자꾸 이거를 정치라는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정진석 부의장도 자기 정치라 그러는데 아니, 그분도 본인 정치하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에서 목표는 왜 안철수는 되고 이재명은 안 그렇죠. 되나? 아니 안철수 의원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왜냐하면 윤핵관들한테 기대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중요한 말 또 못했어요. 단일화하고 이제 경기지사 된 김동연 전 후보도 있어요. 피디님 1분만 주시면 안 돼? 1분만.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을 기획하겠습니다. 여운이 남네요. 자, 형은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